이런 제도가 그냥 있다고 해서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. 하는 거는 바보라는 거죠. 투자금이라는 게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멈춰 있자. 너무 아깝다는 거지. 하지 마라.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차순위 매수 신고.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야 되나? 네. 이런 고민도 들어가지고.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뭐냐면 낙찰자가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그 낙찰자의 권한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겁니다. 2등인 사람이 1등이 잔금 미납을 했을 때 낙찰 권한을 승계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정확한 정의는 그거는 아니고요. 낙찰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. 거기에 보증금을 빼요. 그 금액보다 높게 입찰한 사람들은 모두 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. 꼭 2, 3등이 아니어도 4등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여러 명은 할 수 없고요. 만약에 여러 명이 신고를 했어.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입찰한 사람이 우선권을 받습니다. 여러 명이 다 입찰가가 똑같아. 그 자리에서 뭔가 추천 방식을 통해서 한 명을 선발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한 명밖에 못한다. 낙찰자들도 똑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면 그 자리에서 입찰가를 다시 쓰게 하거든요. 2명만.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차순위 매수 신고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다만 이제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법원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.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.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고 운이 좋게 1등이 잔금 미납을 했네. 저보고 잔금 치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싫어요. 이러면 제 보증금은 몰수인가요? 몰수이죠.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안 했을 때 잔금 납부를 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라고 신고를 한 건데 보증금을 내가 돌려받겠다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예요. 낙찰자도 내가 낙찰 받았는데 갑자기 보증금이 필요해서 꺼내서 차순위한테 줄게,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는 차순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고 나면 보증금은 맡겨지고 실제로 내 순번까지 낙찰자가 잔금 미납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할 수는 없다. 보증금을 포기하든 잔금 납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사실 장점 하나밖에 없죠. 낙찰자가 잔금 미납을 했을 때 내가 그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거.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. 나머지는 다 단점이에요. 첫 번째, 투자금이 묶인다. 잔금 납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물건에 내 투자금이 묶인다. 그리고 당연히 잔금 납부할 확률이 높겠어요? 아니면 잔금 미납할 확률이 높겠어요? 100개 중에 잔금 미납하는 사건이 얼마나 돼요? 그걸 생각했을 때 확률이 너무 낮다. 낮은 확률 때문에 내 보증금을 한 달 반 동안 1,000만 원이 넘는 돈을 묶어둔다? 그 시간에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수익하는 시간으로 남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. 한 달 반도 투자자는 아까워하나요? 당연하죠. 대출받은 돈도 아니고 생돈이잖아요. 생돈에 플러스 대출까지 얹으면 그게 수억짜리 투자를 할 수 있는 한 달 반의 시간을 날리는 거잖아요. 돈만 사실 묶이는 게 아니라 현금이 한 100억이 있어. 그럼 1,000만 원, 2,000만 원 묶인 거 신경도 안 쓰이겠죠. 근데 보통의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1,000만 원, 2,000만 원이 되게 소중한 투자금인데 그게 묶임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. 그리고 신경이 쓰인다는 거. 에너지 소모가 있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죠.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3,000만 원, 4,000만 원으로 하는데 거기에 1,500만 원, 2,000만 원이 한쪽에 묶여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물건대 가격대가 반토막이 나겠죠. 2억짜리를 볼 수 있었는데 투자금이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1억짜리를 봐요. 그러면 볼 수 있는 물건의 개수 자체도 줄어들 거고, 그리고 신경도 쓰이고 다음 투자에 집중을 못 하고, 차순위 매수 신고한 거에 소유권을 그래도 가져오면 좋은데 그마저도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.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도 너무 낮다. 잔금 미납이 별로 없으니까. 차순위 매수 신고가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그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말이 뭐냐면 낙찰 가격과 입찰한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돼요. 5억짜리를 6억에 입찰했으면 이거는 보이죠. 잔금 미납할 확률이 높죠. 그래서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고 해도 자격이 안 돼요. 왜냐면 6억에 보증금을 빼봤자 5억 5천 이상을 입찰을 해야 돼요.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서 돈을 묶어두는 거 이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. 묶어두는 것만큼의 메리트도 없을 뿐더러 확률도 너무 낮다는 거죠. 이런 제도가 그냥 있다고 해서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. 하는 거는 바보라는 거죠. 투자금이라는 게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멈춰 있자. 법원에 뭘 뭐하러 맡겨둡니까?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서 내가 100% 그걸 가져올 수 있어. 50%만 돼도 하겠다. 근데 1%인데 100개 중에 한두 개? 너무 아깝다는 거지. 그 시간이. 그게 결론입니다. 하지 마라.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이 정말 1%의 확률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분은 할 수는 있겠죠.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. 초보자분들은 물어보죠. 그런 상황이 있어요? 저래요? 이래요? 본 적은 없습니다. 투자자들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알아요. 이거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. 거기에 돈 묶어놔가지고 내가 그 다음 주에 입찰하려고 준비했던 게 보증금이 부족해. 너무 아깝지 않아요? 수고하셨습니다.